1982년 봄,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지금은 충주호, 깊은 수면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지만 그 시절 이곳은 여전히 따뜻한 숨결을 간직한 마을이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 너머로 천천히 비추면 논두렁에는 뽀얀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닭이 힘차게 울어대며 하루를 알렸다. 부지런한 아낙네들은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그 구수한 냄새는 좁은 골목마다 번져나가며 아이들을 깨웠다. 아이들은 허둥지둥 신발을 챙겨 신고 학교로 향했고 작은 책보가 바람에 출렁였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수백 년을 버틴 듯한 두터운 줄기와 구불구불한 가지들은 마을의 수호신 같았다. 그 그늘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막걸리 잔을 돌리고 지난 겨울의 고생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보이네. 한 노인이 말하면 다른 노인은 그래도 장마가 길면 농사가 힘들지 라며 걱정을 보탰다. 그 속에서 세월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갔다. 대전리 사법 23번지 집 앞마당에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던 집. 그 집의 아들 수연은 이제 20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다. 겨울 내내 충주 읍내와 제천을 오가며 품팔이로 돈을 벌어왔고 그 돈을 아버지에게 건네며 올해는 자신이 논밭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보내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 땅은 제가 지켜낼 겁니다. 수연의 말은 단호했고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참 든든하다. 하지만 농사는 마음처럼 쉽지 않다. 봄 가뭄, 여름 장마, 가을 태풍까지 다 견뎌야 한다. 그래도 네가 하겠다니 믿어보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경험과 함께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수연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고 손에 쥔 흙덩이를 꼭 움켜쥐었다.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남한강 지류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여전히 맑고 강가에서는 아이들이 소리치며 놀았다. 물수제비를 뜨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고 뱃사공은 노를 저으며 사람들을 맞은편 마을로 실어 날랐다. 아낙네들은 빨래방망이로 옷을 두드리며 흥겨운 노래를 불렀다. 어화둥둥 내 사랑아 하는 소리가 강물에 부딪혀 돌아왔다. 그 풍경 속에서 수연은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이웃집 처녀 영희를 떠올렸다. 단아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던 장터에서는 어머니를 도와 장사하던 그녀. 봄 햇살처럼 환한 미소는 언제나 수연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수연은 아직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꼭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 싶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대전리의 봄은 그렇게 평화로움과 소박함 속에서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대전리 장터가 열렸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장터길. 양옆으로 좌판이 늘어서고 아낙네들은 집에서 가져온 나물, 된장, 달걀을 내놓았다. 상인들은 커다란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막걸리요, 고등어요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아이들은 군것질거리를 손에 쥐고 어른들 틈을 헤집으며 뛰어다녔다. 장터는 그야말로 온 마을의 심장 같은 곳이었다. 그날 수연도 집에서 직접 기른 무와 배추를 짊어지고 장터로 나왔다.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좌판을 둘러보던 순간 그는 영희를 발견했다. 영희는 어머니 곁에서 장독에 담아온 고추장을 팔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이마에 내려앉아 은은하게 빛나고 웃음소리에 보조개가 패였다. 수연의 심장은 그 순간 크게 뛰었다. 수연아 이리 와. 무척 싱싱해 보이네. 영희의 어머니가 먼저 그를 불렀다. 네 아주매 언니, 올봄에 밭이 잘 되어 이렇게 튼실하게 컸습니다. 수연은 정중히 대답했다. 그러자 영희가 장난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농사꾼 손이 좋으니 무도 더 잘 자라는 거지.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고 그 말에 장터의 소음이 잠시 멀게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장터 한쪽에서는 풍물패가 붓과 장구를 두드리며 흥을 돋웠다. 남자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흥겨운 민요를 따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 그 속에서도 수연의 눈은 영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영희 역시 그 시선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잠시 짬이 나자 두 사람은 장터 뒷길을 함께 걸었다. 오늘도 참 덥네.
그래도 너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 수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도 그래? 장터는 늘 시끄럽지만 네가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 영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둘 사이에는 짧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다.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설레는 감정이 더 커져만 갔다. 며칠 뒤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말끔히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었다. 교회 안에는 나무 벤치와 낡은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 오르간에 앉은 이는 다름 아닌 영희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맑고 고요했다. 수연은 맨 뒷자리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예배가 끝난 뒤 수연은 용기를 내어 영희를 기다렸다. 교회 뒷마당에는 살구나무가 꽃을 터뜨리고 있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릴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야, 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영희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대답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아침에 눈 뜨면 산을 보고 저녁이면 강가에 앉아 노을을 보는 그런 삶. 그리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수연의 가슴은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마을의 공동체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모내기철이 다가오자 청년들은 서로 논두렁을 오가며 힘을 보탰다. 경운기가 들판을 울리고 아이들은 흙탕물 속에서 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다. 저녁 무렵이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어른들이 모여 막걸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농사는 잘 되려나?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땅만큼은 잃을 수 없지. 웃음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불안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읍내에서 돌아온 이장이 신문을 품에 안은 채 무거운 얼굴로 마을을 걸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2년 늦봄, 마을에는 서서히 낯선 불안이 깃들기 시작했다. 읍내에서 신문을 들고 돌아온 이장이 무거운 얼굴로 마을 회관 앞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걱정을 안고 모여들었다. 이장이 신문을 펼쳐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오늘자 기사요. 충주댐을 건설한다네. 남한강을 막아 큰 호수를 만든다 하오. 순간 회관 안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귀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분노를 터뜨렸다. 우린 어쩌라는 거요? 조상대대로 지켜온 땅을 버리라니. 이 논밭이 우리 목숨줄인데 보상금 몇 푼으로 대신할 수 있겠소? 노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번졌고 젊은이들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교차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땅을 지켜야 하는데 나라에서 한다니 우린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수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평생 이곳에서 농사짓고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하루아침에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며칠 뒤 강가에서 영희와 마주한 수연은 울적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영희는 빨래를 하던 손을 멈추고 조심스레 물었다. 아, 수연아, 정말 우리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는 걸까?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신문에도 났고 이장님도 사실일 거라 하시네. 하지만 난 못 믿겠어. 믿고 싶지도 않아. 만약 이주해야 한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땀으로 일군 곳이야. 내 손으로 지켜낼 거야.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가족이 도시로 가자고 하면 나는 너와 떨어져야 하는 거야? 수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 영희야, 마을이 잠긴다 해도 우리의 사랑까지 잠기게 두진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난 따라가겠다. 약속한다. 정말이지?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은 거지? 그래. 물길이 아무리 거세도 우린 함께 건널 거야. 그날 석양은 붉게 타올라 강물 위에 번졌다. 마치 마을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듯 불안한 빛깔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회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어떤 이는 보상금을 받아 도시로 가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번졌다. 듀나야 산다. 아니다. 이 땅을 지켜야 한다. 논쟁은 밤늦도록 이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연과 영희는 서로를 붙잡았다. 강가에서, 장터에서, 교회 뒷마당에서 그들은 짧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 깊이 사랑을 확인했다. 마을이 사라져도 우리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두 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봄이 저물고 여름이 다가오자 강바람은 더욱 거칠어졌다. 들판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두려워하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2부 예고편. 1983년 여름, 대전리 마을 회관 앞 흰 모자를 쓴 공무원들이 측량기를 세우고 마을 지도를 들여다본다. 보상금, 이주 날짜, 갈라지는 주민들의 의견, 분노와 체념이 교차하는 가운데 수영과 영희는 운명을 바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다음 이야기 2부. 댐의 소식, 사랑과 마을의 운명,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